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건축기사 CBT 문제 중에 제4과목 건축설비, 제5과목 건축법규까지 해서 6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과목 건축설비 61번 문제입니다. 조명을 요하는 면적이 A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전 광석, 램프의 광석을 F, 조명률 U, 보수율 M 등등 조도를 E라고 할 때 평균 조도 E는요, 기본적으로 A, 이 전체 우리 구하는 공식 중에 뭐 E는 A분의 firm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게 우리 뭐 U라고 하는 UM을 보수율 같은 걸 같이 쓰게 되면 firm을 FUM이 같이 쓰이게 되고 EA가 분모로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조명 기구수 N을 구할 때 그런 형식으로 구하는 거죠. 요거 말고도 공식이 한두 개 정도 더 서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입니다. 냉방부와 종류 중 현열만을 포함하고 있는 거, 현열만 포함하고 있는 걸 물어봤는데 현열과 자멸을 동시 발생하는 거, 요게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현열하고 자멸하고를 동시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둘 다 가지고 있는 1, 3, 4를 제외한 유리로부터의 취득 열량, 요것만 현열인데 요거를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1, 3, 4를 전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인체의 발생 열량, 현열, 자멸 둘 다고요. 그리고 외기 도입에 의한 열량이거나 또는 극간풍, 요렇게도 주어집니다. 극간풍이라는 게 일종의 틈새 바람이죠. 틈새 바람에 의한 취득 열량, 그 틈새 바람 요렇게 되는 거고, 외기의 도입 요렇게 같이 갑니다. 극간풍과 틈새 바람은 같은 거고. 그래서 요 지금 해설에 있는 세 개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시험 문제가 이렇게 현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물어보지만, 이렇게 현열과 자멸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닌 것은 이라고도 나오게 됩니다. 63번 가죠.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송 능력이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더 작다? 엄청 크죠. 10배 더 많은 거예요. 대신에 점유 면적은 에스컬레이터가 이 점유 면적이 실제 차지하고 있는 게 옳지 않은 건데, 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게 수송량에 비해서죠. 자, 수송량은 10배고요. 그리고 이 점유 면적은 3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죠. 위아래로 가니까 요거는 그냥 수직 0도로 보시면 되고, 에스컬레이터는 얘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점유 면적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 높이까지 이렇게 올리려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1배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점유 면적이 3배예요. 점유 면적은 3배, 대신에 수송량은 10배. 수송량 10배에 비해서 점유 면적 3배가 더 작다가 맞는 거고요. 수송 능력, 요거는 엘리베이터보다 10배가 더 많은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번 가죠. 220V 또는 380V 전원을 공급하는 빌딩, 공장의 전등, 동력의 간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 3상 4선식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대부분 220V를 사용할 겁니다. 옛날 전에 뭐 한 20년 전에는 돼지코라고 해서 일자로 되어 있는 100V짜리를 많이 썼는데 이게 전체가 다 바뀌었죠. 220으로. 그래서 가정은 220이지만 공장에서는요 220V가 아닌 더 높은 380V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3상 4선식을 쓴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65번.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내용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걸 골라주세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이게 스프링쿨러죠? 스프링쿨러는 이 각 송수장치, 송수량, 물을 보내주는 양은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에요. 0.1 메가파스칼인데 방수압력 기준으로 방수 성능을 가진 개수, 요게 미니당 얼마? 우리 스프링쿨러와 드렌처 설비, 방화 설비라고 하는 수막을 형성하는 드렌처 설비는 똑같이 80리터 퍼 미닛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66번 갑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열 감지 기준,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 정온이죠, 정온. 일정 온도면 정온. 그리고 차동식 같은 경우에 온도 상승률, 급격한 온도 상승. 그리고 광전식이나 이온화식은 이제 연기 감지식이 되는 거죠. 67번 갑니다. 간접 가열 시 급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번 보시면 보일러 내부의 스케일, 찌꺼기예요. 스케일은 일종의
비스무리한 찌꺼기인데 찌꺼기의 발생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간접 가열식은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 발생 가능성이 엄청 작고요, 낮고요.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직접 가열식의 특징이 되겠죠. 68번 갑니다. 최대 수용 전력이 500kW, 수용률이 80%일 때 부하의 설비 용량을 물어봤어요. 수용률이 주어졌으니까 수용률이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수용률은 수용분의 최대예요. 근데 최대가 주어졌죠? 그리고 수용률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부하 설비 용량이 바로 수용 설비 용량, 분모에 대한 거예요. 분모하고 수용률하고 서로 바꿔야죠. 얘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곱하기 100%,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들어갈 때는 수용률이 80%다 그러면 0.8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여기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퍼센트가 들어갔다면 이 곱하기 100을 쓰면 그냥 80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 100을 빼고 0.8로 하시거나 또는 100을 집어넣어서 80으로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수용률의 그 공식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69번 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사용 시설의 지상 배관 표면 색상은 어떤 색상이냐? 가스는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무색무취죠? 아니, 냄새도 안 나.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근처에 잘못 가스가 누출됐는데 담뱃불 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황색,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게 가스는 항상 황색이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기 같은 거, 증기는요. 이 자연 상태에서 절대로 100도씨 미만이 존재할 수 없죠. 100도씨 미만은 물이고 증기는 항상 100도씨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 증기 난방을 쓰는 증기가 110도나 115도예요.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뜨거 정도가 아니죠. 바로 화상이 있습니다. 0.1초 내로 화상을 입기 때문에 시뻘건색, 진한 적색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0번 가죠. 고속덕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속덕트, 원형 덕트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속덕트와 원형 덕트는 거의 같이 가는 거죠. 고속덕트에는 대부분이 마찰이 적은 원형 덕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덕트 하면 장방향 이런 덕트가 훨씬 더 많은 거죠.